자, 08 부등식 공부 2차 부등식 36페이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우선 보도록 할게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주어져 있어요. 3x-1x, 3x 플러스 1인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둔각 삼각형이 될 조건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뭐부터 돼야 돼? 삼각형부터 돼야겠지. 자, 삼각형은요, 여기에 주어진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무슨 수여야 한다? 항상 양수여야 한다요. 오, 그렇구나. 첫 번째, 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세 변이 모두 다 양수, 즉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해 놓자. 0보다 커야 해. 세 변이 모두 0보다 커야 해요. 자, 그런데 세 변이 모두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삼각형이 되진 않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뭐예요? 삼각형이 되기 위해선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항상 작아야 한다죠. 오, 그렇구나. 그래, 가장 긴 변의 길이라는 건 항상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항상 작아야 해 라고 적어놓으면 바로 요 1번과 2번이 뭐가 될 조건이다? 삼각형이 될 조건이에요. 삼각형이 될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삼각형 중에서도 무슨 삼각형이 돼야 돼? 둔각 삼각형이 돼야 돼요. 자, 둔각 삼각형이 될 조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까? 둔각, 예각, 직각 삼각형에서 기준이 되는 녀석은 누구?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하면 항상 떠오르는 개념 뭡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우리 개념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예각 삼각형이야, 여기 있는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이야 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항상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c의 제곱보다 커야 하고, 동시에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a의 제곱보다 커야 하고, c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은 b의 제곱보다 커야 해요. 이거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이에요. 이때는 항상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뭐와 같기만 하면 된다? c의 제곱과 같기만 하면 되겠죠. 자, 요번에는 둔각 삼각형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A, B, C. 자, 요 둔각 삼각형에서 제일 긴 변은 C지. 제일 큰 각의 대변인 C가 제일 커요. 이때는 항상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c의 제곱보다 어때? 항상 작아야 합니다. 요게 둔각 삼각형의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오, c가 제일 커? ab보다 커? 결국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보다 크겠네? 라고 요렇게 정리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세 가지만 만족하면 둔각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자. 자, 둔각 삼각형이 될 조건 첫 번째, 세 변이 모두 양수여야 하죠. 그래서 3x-1도 0보다 크고 x도 0보다 크고 3x 플러스 1도 0보다 크다. 결국 3x는 1보다 커서 x는 3분의 1보다 크고 x는 0보다 크고, 그리고 3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자, 여기 있는 조건은 AND로 만족하므로 1번에서 우리 어떤 결론 내릴 수 있어? x의 범위는 3분의 1보다 크다. 그죠? 세 개를 동시에 모두 만족하는 범위인 x는 3분의 1보다 크다 나와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할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 볼래?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긴 변 누굴 것 같아? 3x 플러스 1. 얘가 확실히 제일 긴 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3x 플러스 1은 3x 마이너스 1에다가 x를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해 라고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3x 해주시면 결국 x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라는 요런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 풀 거예요. 3x 플러스
플러스 1의 제곱이 항상 제일 커야 돼. 3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보다 9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9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플러스 x의 제곱 양변에 빼기 9x의 제곱을 해주고 양변에 빼기 2를 해줬어. 그래서 남은 식 봤더니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네. 자, 2차 부등식 되려면 모두 한쪽으로 이제 넘겨버려야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2x는 0보다 작다라고 나오네요.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분해 했습니다. 결국 x는 0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3개 얻어냈지. 이 3개를 AND로 만족해야 될까? OR로 만족해야 될까? AND로 만족해야겠지. 왜? 요거 3개 모두 만족해야 돼요. OR로 만족해서 얘 만족하는데 얘 만족 안 해. 이거 곤란해? AND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3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찾아봐야겠다. 우선 첫 번째 3분의 1보다 크고 두 번째 2보다 크고 세 번째는 0에서 12 사이이므로 3개를 모두 다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 구하면 2보다 크고 12보다 작다라는 답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러면 부등식의 마지막 페이지, 대수의 마지막 페이지를 공부하고 이제 기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나요? 아직?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이 2개의 문제. 우리 우선 문제를 구경이나 해보도록 하자. 문제 2개가 나와 있어요. 실수 XY, 아래도 실수 XY. 그리고 X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둘 다 주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이때 2x 플러스 y의 최대값, 최소값의 차, 2y 마이너스 2y 제곱의 최소값. 이래서 얼핏 보기에 문제 굉장히 유사해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2가지 솔루션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물론 얘는 위에 있는 풀이처럼 풀 수도 있어.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좀 풀리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비교 문제예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실수 조건 나와 있고 2차 방정식 나와 있는데 2x 플러스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래요.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의 최대 최소값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얘가 뭔지 몰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는 K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는 K라고 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는 K라고 놓았더니 어머, 얘는 결국에는 1차, 2차 돼버렸네. 그치? 1차, 2차 얘는 연립방정식은 지금 아니지만 K를 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1차, 2차 연립방정식 구조처럼 돼버렸지.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푼다고 가르쳤어? 선생님이 3가지 솔루션을 가르쳤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1차에서 한 문자를 소거해서 2차에 대입한다. 기억나세요? 두 번째, 직방. x 플러스 y와 xy 값 딱 째려보면 답이 막 나와. 세 번째, x 플러스 y와 xy가 주어졌는데 아무리 째려봐도 답이 안 나올 때는 x 플러스 y를 각각 2개의 근, x와 y를 2개의 근처럼 취급해서 t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t 플러스 xy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적어놓고 2차 방정식 근을 구한다. 이렇게 1차, 2차 연립방정식 유형 선생님이 몇 가지 정리해드렸습니까? 3가지. 근데 그 중에서 얘 첫 번째 유형으로 정리해보면 그래, y가 죽이기 쉬우니까 y는 k-2x라고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겠죠. 이제 얘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여기에 대입하고 싶을 거야. 그래서 대입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2
이 x의 제곱은 0이라는 식이 되어버립니다.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k의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4x의 제곱은 0이니까 5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로 묶으면 1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의 제곱은 0 이하라는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돼버립니다. 2차 방정식이 돼버린다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선생님이 요거 두 개 구분하라고 했는데 실수 조건 2차 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기억나나요? 실수 조건 2차 방정식의 최대 최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떻게 푼다? 판별식 D. 아주 새롭죠? 네. 항상 그런 새로운 걸 갖고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새로운 문제야. 자, 이 개념 어디에 있냐? 굉장히 생뚱맞은 표정으로 막 앉아있다. 이거 선생님이 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방정식 아니고 2차 함수와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06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펴보시겠어요? 06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16페이지 펴보십시오. 자, 16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펴보셨습니까? 없구나. 예. 아직 여기서 안 했죠. 예, 보여줄게요. 이런 게 있어요. 예, 거기 보면 박스 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실수 조건 2차식. 예, 최대 최소 구할 때 어떻게 푼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하지만 실수 조건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한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옛날에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봤더니 실수 조건이 나와 있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어머,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x를 갖는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x가 실근이 된다는 얘기구나. x가 실근이 된다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 이상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을 쓸 겁니다. 자, 1차 항의 계수가 2의 배수니까 4분의 d 공식 쓸 수 있겠네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 이상이어야 해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 플러스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k의 제곱은 0 이상이므로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 이상이다 라고 나왔네요. 부등식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문제 풀 겁니다. 어머!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됐네.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얘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그러면 이때 근의 공식으로 풀지 완전 제곱식으로 갈지 결정하기 전에 얘를 가지고 판별식 빠르게 넣어 보십시오 라고 했죠. 자, 4분의 d 공식에 넣습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어머, 얘 0보다 크다. 그러므로 얘는 근의 공식으로 풀어야 됩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야 됩니까? 근의 공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k를 구해볼 겁니다. 자, 짝수 공식이네요. 우리 짝수 공식 한번 다시 외워보도록 할까? 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0일 때 x값 구해보자. 시작!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짝수 공식이 있었죠? 자, a분의 1분의 써줄 필요 없고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이 바로 요 값이죠? 그래서 그냥 5 이렇게 적어줬어. 결국 K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이상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이하 이렇게 되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래요. 우리 지금 구하는 게 뭐야?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었죠.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입니다. 차이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차이는 몇 나오겠습니까? 요 두 수의 차이는 마이너스 4. 놀라운데 두 수의 차이는 2 루트 5지. 차이야 차이. 얘는 똑같으니까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봐. 마이너스 루트 5하고 루트 5의 차이는 얼만큼인데? 2 루트 5. 아 몰라? 알았어. 빼줄게. 이 참 빼기가 안 돼서 슬퍼요. 예. 되게 모르는 표정으로 나와 있다. 예. 예. 그래서 차이 뭐 나와? 2 루트 5. 이제 이해됐어? 예. 그래서 답은 2 루트 5야. 이런 식으로요. 무엇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 실수 조건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다요.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필기됐나?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문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아래 있는 문제도 판별식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어요. 요거는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예, 그런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드릴 겁니다. 두 개 다 풀어줄까? 판별식도 해주고. 그래, 솔루션 두 개 다 해줄게요. 자, 실수 xy가 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은 1을 만족시킬 때 다음에 최소값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위에 있는 문제처럼 풀고 싶어. 그러면 얘를 뭐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K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식을 뭐로 바꿀 거야?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Y가 어떻게 해야 돼? 죽어버려야겠지. 그래서 이 식을 Y의 장례식 처리를 해줍니다. 즉 2Y의 제곱은 2X-K 즉 Y의 제곱은 X-2분의 K라고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식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의 X-2분의 K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0이야 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됐다. 자, 실수 조건 2차 방정식 어떻게 풀 수 있다? 판별식 D. 그래서 판별식 D 써봅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했더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네요. 얘가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얘가 항상 0 이상이란 얘기죠. 결국 K는 마이너스 2 이상 이와 같은 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실수 K의 최소값 구하시오 하면 답은 몇이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2야. 요렇게 나올 거예요. 요게 솔루션 1이에요. 위에처럼 푸는 방법. 자, 이제 선생님이 요 문제를요 다른 방식으로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엔 선생님이 뭘 볼 거냐면요. 어디에 집중을 할 거냐면 얘도 2y의 제곱인데 여기도 2y의 제곱이 보이네. 자, 요 부분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바꿔볼 겁니다. 저 식을 2y의 제곱을 1-x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어디에 대입한다? 여기에 대입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대입을 했더니 2x-에 1-x의 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결국 이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됐는데 이 녀석의 최소 값을 구해보시오 라는 이와 같은 문제로 바뀐 거야.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문제는요 어떻게 바뀌었어? 실수 조건 2차식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런데 얘는 하나의 큰 제약 조건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조건을 놓치시면 무조건 오답입니다.
어떤 제약 조건이냐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제약 조건. 이 y의 제곱은 항상 몇 이상인 수예요? 0 이상. 그러므로 1-x의 제곱도 무조건 0 이상인 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은 0 이하, x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다라는 제약 조건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 거야. 숨겨진 범위가 있어요. 요 숨겨진 범위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겠습니까? 얘가 가장 중요해. 자, 숨겨진 범위가 있는 2차식, 어쨌든 범위가 있는 제한된 범위가 있는 제한 변역이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푼다? 그림. 자, 우선 얘는 어떤 그림이야? y는 붙여서 그래프로 그리면 아래로 볼록일 거예요. 자,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 뭐야? 시작! 마이너스 2a분의 b 했더니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요. 어머머! 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까지 써먹는 거네. 맞나요? 그래프는 여기까지 써먹는 거지. 근데 최소값 구하래. 최소값은 바로 뭐가 되겠어? 요게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요 식을 fx라고 했을 때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해서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야 라고 요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롭죠?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실수 조건 2차 방정식, 판별식 뒤로 풀 수도 있고 실수 조건 2차 식으로 바꾸되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은 아니고 제한 번역이 있어서 그래프로 풀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풀이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로써 드디어 대수 끝났어요. 어우 지겨웠어. 바이바이.